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힘이 센 영웅으로 알려진 헤라클레스, 이름 익숙하시죠? 그가 모험을 시작했다고 전해지는 곳은 바로 이집트에 위치한 고대 도시 헤라클레이온입니다. 기원전 450년 이집트를 방문했던 그리스의 한 역사가는 헤라클레이온의 도시 곳곳을 여행하면서 여기가 얼마나 화려하고 또 멋진 곳인지 찬사를 남겼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이 도시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데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항구 도시로 여러 도시와 아주 활발히 무역을 하면서 큰 돈을 벌어들인 그야말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곳 사람들은 모두 부유했고 화려한 생활을 즐겼고 또 도시 곳곳에는 헤라클레스를 비롯해 그리스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헤라클레이온은 정말 찬란한 도시였던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과연 이 도시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많은 사람들의 초관심사였습니다. 도시의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이상하게도 정작 이집트에서는 헤라클레이온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933년, 그때로부터 10년 전에 이집트에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발굴한 영국은 또 다른 고대 유물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공군을 띄웠고요. 헤라클레이온 이 도시가 있을 법한 곳을 샅샅이 정찰하게 됩니다. 하지만 헛수고였죠. 이후에도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이 도시를 찾으려는 끈질긴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못 찾는 거죠. 사실 애초에 이 도시가 존재한다 라고 남겨진 그 기록 자체가 너무 오래전 거기 때문에 일부의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 도시 그냥 가상의 도시 아니야? 라고 치부했습니다. 마치 전설 속의 아틀란티스처럼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헤라클레이온 또한 이집트의 아틀란티스다 라고 불리면서 그저 상상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그러던 1960년대 중반, 한 아마추어 다이버가 이집트 북부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석상 하나를 건져냅니다. 그 정체를 파헤치던 고고학계는 이내 흥분 상태가 돼요. 이 석상이 바로 세계 최초의 등대로 알려진 이집트 파로스 등대 장식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파로스 등대, 이건 기원전 3세기에 고대 이집트의 계획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오랫동안 고대 지중해에서 무역과 문화, 예술,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기록상 남아있는 이 파로스 등대의 높이는 오늘날 40층 빌딩에 맞먹는 120에서 140m라고 합니다. 아니, 당시의 기술로 어떻게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세웠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릴 정도입니다. 이 역사 깊은 등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랑 이슬람의 투쟁 사이에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어요. 게다가 1307년경쯤 지진의 여파로 아예 무너졌고요. 이후에 존재가 잊혀져 가던 중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이 장식품의 일부가 해저에서 발견이 된 상황이죠. 이 의미는 굉장했습니다. 어라? 그럼 바다 밑에 역사를 지닌 또 다른 찬란한 유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곧 수중 고고학 시대에 새로운 문을 열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프랑스 고고학자 프랑크 고디오, 이 사람은 굉장히 거침없는 탐험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판 인디아나 존스라고 불렸을 정도죠. 1995년 그가 이끄는 발굴팀이 본격적으로 이집트 북부 바닷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전설 속의 도시 헤라클레이온 역시 바다 밑에 잠겨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실 다른 고고학자들에게 이건 아주 무모한 탐험이었어요. 아니, 도시 존재 자체가 불분명한데 더군다나 그 증거를 바닷속에서 찾겠다? 글쎄요, 어디 한번 해봐 하는 식으로 다들 고디오를 비웃었죠. 그런데 이 작업이 다행히 마냥 헛수고는 아니었습니다. 발굴 3년 만에 해적 깊숙이 가라앉아 있던 함대를 하나 발견한 겁니다. 그 함대가 지난 1798년 나폴레옹이 이끌었던 오리엔트호였어요.
이게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배가 그대로 침몰을 했는데 무려 200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리에트 함대 안에는 전쟁에 쓰였던 온갖 무기들 뿐만 아니라 금은 보화가 발견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아마추어 수준의 명성이었던 고디오에게는 이 발굴을 계기로 일약 스타로 주목받게 돼요. 게다가 보물을 찾았으니까 주머니도 두둑해졌겠죠. 하지만 그건 탐사의 일부였을 뿐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디오는 여전히 심해 어딘가에 전설의 도시가 잠들어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고요. 그렇게 5년이 지난 2000년의 어느 날 고디오 발굴팀은 여전히 이집트 북부 바닷가 근처를 계속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느 때처럼 신락 같은 희망으로 바다를 뒤지던 그때 깊은 해저로 내려갔던 다이버 한 명이 급히 올라오더니 고디오를 호출합니다. 그 역시 장비를 챙겨 들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죠. 잠시 후 뿌연 시야 속에서 무언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돌덩이 같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죠. 이목구비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는 그건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농업의 신 하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고디오는 정말 온몸에 전율을 느꼈죠. 기록에 따르면 하피 석상이 묻혀있던 그곳이 바로 전설 속의 도시 헤라클레이온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발굴팀이 직접 찍었던 영상을 보실까요? 이 석상입니다. 와, 이게 바다 밑에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건데 너무 신기한데요. 얼굴이 서서히 보이고 있죠. 석상의 목 부분은 지금 좀 잘려서 훼손이 되어 있네요. 와, 이게 바다 깊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대 유물들을 처음 발견한 다이버는 정말 심장이 엄청나게 뛰었을 것 같은데요. 이후 석상은 이 사진처럼 발굴팀에 의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기의 발견이었죠. 그런데 이곳이 헤라클레이온 도시가 있던 곳인지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근처에서 또 다른 석판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엔 토니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집트인들이 헤라클레이온을 부르던 옛 이름이었다라는 게 추후에 밝혀지죠. 그동안 고고학자들이 헤라클레이온과 토니스를 각각 두 개의 다른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와 이집트 각각의 언어로 불려서 달라진 것뿐이지 결국은 같은 도시라는 게 밝혀져요. 그렇다 보니 왜 여태까지 이집트에서 헤라클레이온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지 그 의문이 풀리게 되죠. 고디오 발굴팀의 탐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해저 도시에 수몰된 게 단순히 석상 몇 개 정도가 아니었어요. 화려했던 생활상을 보여주는 저택, 사원, 거대한 조각상과 항만 시설까지 거의 이 도시가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고요. 도로는 지금도 건전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26대 파라오의 유물과 여신상, 스핑크스 두상까지 말 그대로 해저의 보물천지였습니다. 보존이 너무 잘 돼 있었는데 바다 밑에 정말 하나의 도시 전체가 온전히 잠들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집트 정부에서도 이렇게 도시를 발굴해낸 건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무려 1500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헤라클레이온. 탐사를 하면 할수록 이 도시의 엄청난 규모와 역사에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발굴팀이 제대로 탐사를 한 부분은 전체 규모의 고작 5%에 불과하다고 해요. 따라서 앞으로 이 유적을 완전히 발굴하는 데에는 수년이 좋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도시가 통째로 바다 밑에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신빙성이 있는 건 지진입니다. 헤라클레이온 이 도시를 살펴보면 유적에서 발견된 성벽 그리고 기둥들이 모두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즉 도시가 어떤 물리적인 힘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후에 지진이 계속되고 또 쓰나미가 오게 되면서 해수면이 점점 올라왔고요.
반대로 지반은 낮아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렇게 바다 밑에 수장됐다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1500년 전에 대지진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도시를 둘러싼 땅 전체가 해저로 폭삭 가라앉게 된 거 아니냐라는 이론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바다에 쏙 가라앉은 건 헤라클레이온 이 도시만이 아니었어요. 끈질긴 탐사를 하던 고디오 발굴팀이 인근 바다에서 연이어 메노우티프라는 또 다른 도시도 발견해낸 겁니다. 이 도시에 대한 기록은 그저 그리스 여행기 같은 고문서에만 있던 건데 고디오 발굴팀의 끈질긴 탐사 끝에 결국 찾아낸 거죠. 실제로 이 두 도시의 발견은 이집트 투탕카멘 왕릉 발굴과 거의 비교가 될 정도로 고고학에서는 아주 새로운 역사를 쓰는 엄청난 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고학이다 라고 하면 보통 땅을 파거나 또는 밀림을 해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디오 발굴팀 이래 20세기에 와서는 수중 고고학이 큰 힘을 받게 되면서 발전하게 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구는 육지보다 바다의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수중 고고학자들은 지구 표면 70%를 덮고 있는 이 바다 아래 여전히 수많은 유물과 도시가 묻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저조차도 괜히 흥분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해저 도시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탈리아의 바이아라는 도시 해안가 근처에서 엄청난 유물이 발견돼요. 놀라운 일이었죠. 가서 보니까 석상들은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보존이 되어 있었고요. 도시의 바닥들 역시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기록을 보면 이 도시가 현재의 라스베가스 같은 향락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족들이 유흥을 즐겼다는 건데 그런 도시답게 바닷속에는 고급 호텔, 조각상, 신전들이 늘어서 있었고요. 모자이크 그림이 막 이렇게 놓여진 온천도 발견됩니다. 여기는 1700년 전 일어난 화산 폭발의 여파로 바다 밑으로 폭삭 가라앉았다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도시 외에도 과테말라, 그리스, 이스라엘 등등 전 세계 곳곳에서 수장된 고대 도시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사가 지금도 활발히 진행 중이고요. 날이 갈수록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과 또 누군가의 끈질긴 의지 덕분에 우리는 인류가 다 알지 못했던 수많은 미스테리를 해결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심해 속에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고대 도시와 유물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을지 너무도 궁금한데요. 현재 알려져 있는 해저 도시는 지구 해저 규모의 고작 1%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바닷속 깊은 곳에서 잃어버린 도시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